지금 당신의 뇌는 당신을 철저히 속이고 있다. 당신이 보고 있는 현실은 사실 0.1%도 진짜가 아니다. 뇌는 안구가 보내는 신호를 그대로 믿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평소에 믿고 싶어하는 시나리오에 맞춰 현실을 멋대로 조작하기 때문이다. 1995년 하버드 의대의 알바로 파스쿠알 레오네 박사는 피아노를 치는 상상만으로도 실제 연습한 사람과 뇌 지도가 똑같이 변한다는 사실을 입증했다. 2004년 클리블랜드 클리닉 연구팀은 단 1분도 움직이지 않고 오직 상상 훈련만으로 근력을 무려 13.5%나 폭발시키며 신체의 한계조차 뇌가 만든 착각임을 증명했다. 2011년 하버드 대학교 사라 라자르 박사는 8주간의 시각화 명상만으로 뇌의 회백질 밀도가 5% 이상 증가한다는 것을 밝혀냈다. 뇌는 당신이 실제 고통을 겪는지 아니면 비참한 미래를 상상하는지 전혀 구분하지 못한다. 결국 당신의 인생이 이 모양인 이유는 당신의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당신의 뇌가 실패라는 가짜 신호에 중독되어 현실을 쓰레기처럼 복제하고 있기 때문이다. 당신의 유전자에 새겨진 가난의 굴레와 뇌가 가하는 지독한 세뇌를 끊어내고 운명을 뒤집는 방법은 단 하나뿐이다. 뇌를 속여라. 안녕하세요. 뇌를 속여라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 없나요? 왜 내 인생은 아무리 노력해도 제자리일까? 나는 애초에 가난한 팔자로 태어난 게 아닐까? 매일 아침 지옥 같은 지옥철에 몸을 싣고 퇴근길엔 텅 빈 통장 잔고를 보며 한숨 짓는 날들이 반복되면 누구나 이런 무력감에 빠지기 마련입니다. 세상은 나에게만 불공평한 것 같고 기회라는 건 애초에 내 것이 아니었다는 자괴감이 당신의 하루를 갉아먹고 있지는 않나요?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인 제임스 도티 역시 그런 절망의 한복판에 서 있었습니다. 알코올 중독으로 인사불성이 된 아버지와 우울증으로 침대에서 일어나지 못하는 어머니, 그리고 문 앞에 붙은 차가운 퇴거 명령서. 초등학생 소년에게 현실은 도망칠 곳 없는 감옥이었습니다. 그는 매일 아침 어머니가 약을 얼마나 먹었는지 확인하고 911에 전화를 걸어야 했던 지옥 같은 가난의 밑바닥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훗날 세계적인 신경외과 의사이자 스탠퍼드 대학교의 교수가 되어 수천억 원의 자산을 다루는 위치에 오르게 됩니다. 가난한 소년이 어떻게 하루 만에 900억을 기부하는 거물이 됐을까요? 시작은 12살 때 마술 가게에서 배운 뇌 해킹이었습니다.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가장 낮은 곳에서 뇌를 속여 운명을 뒤집은 남자 닥터 제임스 도티의 실화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진짜 마술이 시작됩니다. 우리 집에는 늘 술 냄새와 눅눅한 곰팡이 냄새가 섞여 있었다. 아버지는 매일 술에 취해 들어와 알아들을 수 없는 소리를 지르며 가구를 때려 부셨고 어머니는 약 기운에 취해 어두운 방 안에서 나오지 않았다. 7살의 나는 매일 아침 눈을 뜨는 것이 두려웠다. 내 미래는 이미 쓰레기통에 처박힌 것처럼 보였다. 우리 동네에서 나 같은 아이들은 대개 마약을 팔거나 감옥에 갔다. 냉장고에는 썩은 우유뿐이었고 전기요금을 내지 못해 촛불 하나에 의지해 밤을 지새우는 날이 허다했다. 겨울이면 난방비를 아끼려고 온 가족이 낡은 담요 한 장에 몸을 구겨넣고 떨며 잤다. 나는 그 비참한 가난이 뼛속까지 끔찍하게 싫었다. 10살이 되었을 때 나는 이미 어른들의 절망을 다 배운 아이가 되어 있었다. 어머니의 방에서 나는 기괴한 신음소리를 듣고 본능적으로 911을 누르는 일은 나에게 숨 쉬는 것만큼이나 익숙해졌다. 구급차의 날카로운 사이렌 소리는 내 유년 시절의 배경음악이었다. 학교에 가면 아이들은 내 낡은 옷에서 나는 냄새를 비웃었다. 첫 번째 탈출 시도도 실패였다. 학교에서 우등생이 되어보려 노력했지만 집안 꼴을 생각하면 글자가 눈에 들어오지 않았다. 두 번째 시도도 실패였다. 친구들에게 집안 사정을 숨기려 화려한 거짓말을 했지만 결국 초라한 진실이 들통나 더 큰 비웃음만 샀다. 세 번째 시도 역시 결과는 같았다. 내 삶에는 어떤 희망의 증거도 보이지 않았다. 나는 영원히 이 쓰레기 더미 같은 인생을 벗어날 수 없을 것만 같았다. 12살 여름, 나는 낡은 자전거를 타고 정처 없이 달리다 랭커스터의 한 상가 구석에 있는 마술 가게에 들어갔다.
거기서 루스라는 노부인을 만났다. 그녀는 내 거친 손과 불안한 눈빛을 가만히 들여다보더니 나지막이 말했다. 짐, 내가 너에게 진짜 마술을 가르쳐 줄게. 하지만 이건 모자에서 토끼를 꺼내는 가짜가 아니야. 내 뇌를 완전히 바꾸는 진짜 마술이지. 나는 속는 셈치고 그녀의 제안을 받아들였다. 루스는 매일 나를 앉혀두고 숨을 깊게 들이마시는 법, 몸의 모든 근육에서 힘을 빼는 법, 그리고 무엇보다 마음속의 시끄러운 목소리를 잠재우는 법을 가르쳤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내가 원하는 미래를 머릿속에서 선명한 영화처럼 상영하는 법을 가르쳤다. 나는 매일 밤 삐걱거리는 낡은 침대에 누워 내 뇌를 속이기 시작했다. 나는 더 이상 구급차를 부르며 우는 아이가 아니었다. 나는 깨끗한 의사 가운을 입고 수많은 생명을 살리는 위대한 신경외과 의사였다. 눈을 감으면 수술실의 차가운 공기와 밝은 조명, 그리고 내 손끝에 전해지는 정교한 감각이 느껴졌다. 나는 그날 마음속으로 중얼거렸다. 지금 이 가난한 현실은 가짜다. 내 뇌 속의 이미지가 진짜 현실이다. 18살이 되어 대학에 가려 했을 때 세상은 다시 나를 비웃었다. 가난한 집안 형편과 엉망인 고교 성적표를 본 선생님은 내가 대학에 가는 건 불가능한 망상이라고 단언했다. 첫 번째 지원도 낙방이었다. 두 번째 지원도 거절당했고 세 번째 지원 역시 결과는 뻔한 실패였다. 하지만 나는 멈추지 않았다. 루스가 가르쳐준 대로 매일 뇌를 속였다. 나는 이미 대학교 교정을 걷고 있는 학생이었고 두꺼운 의학 서적을 탐독하는 예비 의사였다. 결국 나는 기적적으로 대학에 합격했고 불가능해 보였던 의예과 수업을 듣기 시작했다. 20살의 나는 의과대학 면접장에 서 있었다. 면접관은 내 초라한 배경을 보더니 냉담하게 물었다. 자네 같은 환경에서 의사가 된 사례는 단 한 번도 없네. 왜 우리가 자네를 뽑아야 하지? 나는 조금도 떨지 않았다. 내 뇌 속에는 이미 수만 번의 수술을 성공시킨 의사 제임스 도티가 살고 있었으니까. 나는 단호하게 대답했다. 제 성적과 환경은 지나간 과거일 뿐입니다. 제 뇌는 이미 훌륭한 의사가 될 준비가 끝났습니다. 결국 나는 의대에 합격했다. 의사가 된 후에도 고난의 파도는 멈추지 않았다. 수술실에서의 작은 실수는 곧 누군가의 죽음으로 이어졌고 동료들의 시기 섞인 무시도 견뎌야 했다. 첫 번째 수술도 실패에 가까운 질타를 받았다. 두 번째 시도도 완벽하지 않았고 세 번째 위기 역시 나를 무너뜨리려 했다. 그러나 나는 매일 밤 5분씩 뇌를 속였다. 수술실의 조명 아래에서 가장 정교하게 메스를 휘두르는 내 손가락의 감각을 상상했다. 결국 나는 전 세계가 주목하는 최고의 신경외과 의사가 됐고 의료기기 사업으로 수천억 원의 자산을 모았다. 페라리를 타고 전용기를 타고 거대한 저택에서 살았다. 나는 내가 원했던 모든 것을 가졌다고 확신했다. 하지만 루스가 말했던 가장 위대한 마지막 마술, 심장을 여는 것을 잊고 있었다. 내 뇌는 어느덧 오직 성취와 소유라는 도파민에만 중독되어 있었다. 2000년 주식 시장이 붕괴했다. 하루아침에 내 자산 7,500만 달러가 증발했다. 한화로 무려 900억 원에 달하는 그 거대한 가치가 공중분해된 것이다. 사람들은 내가 완전히 망했다고 수군거렸다. 첫 번째 손실도 뼈아팠고 두 번째 폭락도 처참했으며 세 번째 파산 위기는 나를 완전히 무너뜨리는 듯했다. 그때 나는 루스의 목소리를 다시 떠올렸다. 짐, 뇌를 속여서 얻은 힘을 너만을 위해 쓰면 그건 마술이 아니라 저주가 된단다. 나는 남은 전 재산인 주식을 전부 자선단체에 기부하기로 했다. 한화로 약 900억 원이라는 그 어마어마한 돈을 단 하루 만에 세상에 던져버린 것이다. 변호사들은 내 바짓가랑이를 붙잡으며 미쳤냐고 소리쳤다. 이걸 기부하면 당신은 다시 그 가난한 소년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나는 웃으며 대답했다. 아니요. 나는 이제야 진짜 마술을 부릴 준비가 되었습니다. 900억을 버린 그날, 나는 비로소 내 인생의 진정한 주인이 되었다. 내 뇌는 가짜 성공의 압박에서 벗어나 진짜 행복의 신호를 보내기 시작했다. 나는 다시 한번 뇌를 속였다.
가난한 자산가가 아니라 세상을 치유하는 풍요로운 공헌자로 말이다. 나는 그날 마음속으로 중얼거렸다. 진짜 마술은 내 심장을 여는 것이었다. 이것이 바로 뇌를 속이는 방법입니다. 닥터 도티가 경험한 기적은 단순한 운이 아니라 과학적인 메커니즘에 기반합니다. 첫 번째로 주목해야 할 연구는 하버드 의과대학에서 1995년에 진행한 피아노 연습 실험입니다. 알바로 파스쿠알 레오네 박사는 피험자들을 두 그룹으로 나누었습니다. A그룹은 5일 동안 실제로 피아노를 쳤고 B그룹은 피아노 앞에 앉아 손가락을 움직이는 상상만 했습니다.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상상만 한 B그룹의 뇌 운동 피질 변화가 실제 연습한 A그룹과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뇌는 물리적 움직임과 머릿속 상상을 전혀 구분하지 못한다는 사실이 공학적으로 입증된 것입니다. 두 번째는 클리블랜드 클리닉 연구팀의 연구입니다. 연구팀은 근육 운동을 상상하는 것만으로 근력을 얼마나 향상시킬 수 있는지 측정했습니다. 운동을 전혀 하지 않고 오직 근육이 강하게 수축한다는 시각화만 수행한 그룹은 실제 근력이 무려 13.5%나 향상되었습니다. 왜 이런 차이가 날까요? 이유는 뇌의 도파민 시스템과 전전두엽의 연결망 때문입니다. 뇌가 보낸 강한 전기 신호가 실제 근육 신경 경로를 강화한 것입니다. 세 번째는 뇌의 필터 시스템인 RAS, 즉 망상활성계의 원리입니다. 매사추세츠 공과대학교 MIT의 2017년 인지과학 연구에 따르면 뇌는 초당 쏟아지는 수십억 비트의 정보 중 우리가 중요하다고 명령한 것만 필터링해서 받아들입니다. 닥터 도티가 지옥 같은 현실 속에서도 의사가 된 미래라는 신호를 강제로 입력하자 그의 RAS는 가난의 증거들을 삭제하고 의사가 되기 위한 기회와 정보들만 포착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을 뇌과학에서는 선택적 주의라고 부릅니다. 마지막으로 편도체와 미주신경의 관계입니다. 하버드 메디컬 스쿨의 2015년 연구에 따르면 닥터 도티가 실천했던 심장 열기 명상은 편도체의 공포 반응을 25% 이상 감소시킵니다. 불안에 중독된 뇌를 평온한 상태로 되돌려 최적의 판단력을 갖게 만든 것이죠. 뇌의 전전두엽이 활성화되면서 감정 조절과 고차원적 사고가 가능해진 것입니다. 이 모든 결과는 우리 뇌의 신경 가소성 덕분입니다. 뇌는 고정된 콘크리트가 아니라 당신이 입력하는 생각에 따라 모양이 변하는 찰흙과 같습니다. 당신이 성공의 이미지를 강제로 입력하면 뇌는 그 이미지를 현실로 만들기 위해 온 신경계를 가동합니다. 오늘 주제에서 뽑은 핵심 실행 원리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도 충분히 하실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원리는 신체의 완벽한 이완입니다. 뇌를 속이기 위한 첫 관문은 편도체의 경보 시스템을 끄는 것입니다. 단순히 자리에 앉아 숨을 깊이 들이마시고 내뱉으며 발끝부터 머리끝까지 모든 근육의 힘을 빼보세요. 근육이 이완되면 뇌는 지금은 안전하구나라고 판단하고 잠재의식의 문을 엽니다. 이 상태에서 입력되는 정보만이 뇌의 깊은 곳까지 도달할 수 있습니다. 뻣뻣한 몸으로는 절대 뇌를 속일 수 없습니다. 여러분도 잠들기 전 5분만 투자하면 충분히 하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원리는 오감 시각화입니다. 루스가 가르쳐준 대로 여러분이 원하는 미래를 아주 구체적으로 그려보세요. 단순히 부자가 되고 싶다가 아니라 성공한 당신이 입고 있는 옷의 부드러운 촉감, 새로 산 차에서 나는 가죽 향기, 주위 사람들의 진심 어린 축하 소리를 생생하게 느껴야 합니다. 뇌는 시각적 이미지뿐만 아니라 촉각과 후각 정보가 더해질 때 그것을 완벽한 현실로 착각합니다. 고화질 영화를 상영하듯 당신의 뇌를 속여보세요. 세 번째 원리는 감정의 선제적 동기화입니다. 머리로만 생각하면 뇌는 이건 가짜야라고 의심합니다. 하지만 가슴으로 그 성공을 기뻐하고 감사하는 감정을 미리 느껴보세요. 감정은 뇌의 시냅스를 연결하는 가장 강력한 접착제입니다. 나는 할 수 있다는 의지보다 나는 이미 이루었다는 벅찬 감정이 당신의 뇌를 훨씬 더 빠르게 바꿉니다. 여러분은 이미 그럴 만한 자격이 충분하거든요. 여러분도 충분히 하실 수 있습니다. 물론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누구나 의구심이 생길 수 있습니다. 저는 지금 당장 카드값 내기도 벅찬데 상상이 무슨 소용인가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하지만 닥터 도티는 어머니의 자살 시도를 목격한 직후 911에 전화를 걸어야 했던 비참한 순간에도 상상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상상은 현실 도피가 아닙니다. 당신의 뇌가 가난이라는 독방에서 빠져나와 탈출구를 찾게 만드는 가장 현실적이고 과학적인 생존 전략입니다. 오히려 현실이 비참할수록 이 훈련이 더 절실합니다. 이미 여러 번 실패해서 저 자신을 믿지 못하겠습니다.
라는 반박도 자주 듣습니다. 기억하세요. 자신감은 타고나는 게 아니라 뇌에 새기는 것입니다. 신경 가소성은 단번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런던 대학교의 연구 결과처럼 뇌의 회로가 바뀌는 데는 최소 66일의 반복이 필요합니다. 한두 번 시도하고 포기하는 것은 뇌에게 역시 내 인생은 이래라는 실패의 신호만 더 강하게 확인시켜 줄 뿐입니다. 과학적 근거를 믿으세요. 당신의 일시적인 기분이 아니라 데이터가 증명하는 뇌의 능력을 믿으셔야 합니다. 지금 당장 여러분의 현실을 바꾸고 싶다면 오늘부터 이 두 가지만 바로 시작하세요. 첫째, 오늘 밤 잠들기 전 5분 동안 몸의 힘을 완전히 빼고 단 한 가지 목표만 생각하세요. 그 목표를 이루고 환하게 웃고 있는 여러분의 얼굴을 거울 보듯 떠올리십시오. 둘째, 내일 아침 눈을 뜨자마자 오늘 내 뇌는 기적 같은 기회를 찾아낼 것이다 라고 소리내어 선언하세요. 오늘 영상이 끝난 뒤에 바로 이것부터 해보십시오. 거창한 계획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아주 작은 뇌의 해킹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뇌는 여러분의 충직한 종입니다. 종에게 어떤 명령을 내릴지는 오로지 주인의 몫입니다. 비참한 가난을 명령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압도적인 성공을 명령하시겠습니까? 오늘부터 여러분의 뇌를 새로운 시나리오로 해킹해 보시기 바랍니다. 댓글에 이렇게 남기며 오늘의 뇌 해킹을 시작해 보세요. 오늘부터 내 뇌는 나의 명령에 복종한다라고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선언이 뇌의 신경회로를 바꾸는 첫 번째 전기가 될 것입니다. 뇌를 속여라. 그러면 여러분의 현실이 따라옵니다.